아까 말했지만은 처음에는 통합 전당대회를 저지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에서 저지를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통합을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통합 반대파가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결의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안철수 대표 사퇴를 결의하기는 저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 반대파가 현역 의원은 좀 통합 반대파들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무회의라든가 전대에서 통합 반대파가 이 세력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위협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실현되는 카드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합의 이혼이라는 형태라든가, 그다음 신당 창당 방안이 있는데, 합의 이혼하게 되면은 비례대표들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당의 통합에 합류하는 국민의당 의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응해줄 가능성은 없고, 그러다 보면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15일 날 전에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2월 15일 날까지 창당해야 국고보조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 통합의 흐름에 합류한 뒤에 또다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 가능성까지 해서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반대파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 신당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존재감을 엄청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인사가 통과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와서, 네네. 특히 지난번 연말 그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정말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2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원내에 있어서의 그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원내에서 소위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의 찬성이 아니면 쉽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국민의당이 지금의 30여석 의원으로는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게 양분돼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20석짜리로 국민의당 통합신당과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이 소위 20대 5대 5로 나뉘어 있게 되면은 이게 그 어느 쪽도 사실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에 복잡한 이런 양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남은 그 호남계 의원들의 입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민주당과의 어떤 그 연대라든지 이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참 소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사실은 국민의 이제 그 의사를 묻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릴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이 급격하게 죽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도 봐야 되고 또 이 통합 과정도 봐야 되고 참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국회 정론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통합 찬성,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확정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제 반대파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전당원 투표가 끝났고 최종 집계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투표 참여율은 23%에 그쳤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 중에 그 찬성이 74.6%, 반대가 25.4%입니다. 그러면 전 당원으로 따졌을 때 이 합당을 전제로 한 안철수 대표의 신임은 17.02%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불신임 투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야합 중단하고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 안철수 대표가 당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전당원 투표가 끝내 실패로 끝났다. 투표 안내 문자 폭탄에
수억의 당비를 들이고 공조직, 사조직까지 총동원했지만 당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종 투표율은 23%에 그쳤다.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합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는 당원도 어기고 안 대표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부려서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당원 당규에 명시한 최소 투표율 3분의 1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 직위에서 사퇴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다르다.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에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국민의당이 가야 할 길은 보수 우경화 합당의 길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수야합 추진을 저지하고 안철수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 보수야합을 저지하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린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마지막 그 네 글자는 같이 좀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보수야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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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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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민의당의 개혁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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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31일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조배숙 의원의 지킴이 일동 가나다라 순으로 명단을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장평환,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그리고 또 이외에 찬성하지만 아직은 그 서명을 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환 대변인께서 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8분의 의원님 명단을 직접 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분입니다. 근데 네, 국회 정론관 연결해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입장 표명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사실상 불신입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 반대파의 그 통합 반대파의 기자회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4분의 1도 안 되고 네. 그 중에 찬성한 사람이 또 4분의 3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당원의 17%만 네. 재신임에 찬성한 거 아니냐. 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머지 7% 그러니까 당원의 대다수가 재신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다. 결국 불신임한 거다. 이렇게 결과를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양쪽 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원 투표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결국
투표율에 상관없이 4분의 3의 찬성이 나왔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얻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한 거고 네. 또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77%가 재신임 반대한 거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은 양쪽 다 자기가 유리한 숫자를 갖다 쓴 그런 정치적인 해석의 좀 차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마지막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싶은데 사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통합반대파 의원들의 연명이 나오면은 2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8명이 됐거든요. 네. 이게 네.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즉 앞으로 신당을 만약에 이 반대파가 만든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소위 그 교섭단체를 꾸리느냐 못 꾸리느냐의 문제, 마지막에 그동안에 나왔던 20명에서 18명으로 줄은 게 과연 어떤 그 밤새 속사정이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목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반대파와 통합 찬성파의 이 전당대회를 향한 전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물밑에서 싸웠다라면은 이제는 링 위에서 정면 승부를 갖다가 벌이게 됐습니다. 네. 네.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반대파의 논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번에 전당원 투표는 일종의 당내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일종의 힘겨루기 하는 삽바싸움 측면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양쪽에서 다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74.6%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23%가 투표한 가운데 어떻든 통합 찬성이 74.6%다. 재신임이 74.6% 이걸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 반대하는 쪽에서는 17.2%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전체 당원 중에서 결국에는 재신임을 한 사람은 여기서 투표율 24.6% 중에서 74.6%가 찬성했으니까 전체 당원 중에는 결국에는 17.02%만 결국엔 재신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재신임이 결국엔 불신임을 당한 거다. 네. 그래서 칠자가 서로 붙어도 74.6%와 17.02%의 싸움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정치 주장을 하기를 안철수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보수 야합을 중단하라. 야합을 중단하라 하면서 이제 소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중단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삽바 싸움이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전당대회 같은 게 실질적인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잘 주목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번 전당원 투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가처분 소송을 할 때 통합 반대파 의원 20명이 그때 서명을 했어요. 네. 그때는 현역 지역구 의원 17명과 비례대표 의원이 3명인데 비례대표 의원은 몸을 함부로 당을 탈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20명이라는 의원이 전체 38명 중에 20명은 과반이 넘는 거거든요, 살짝. 그런데 그 20명의 숫자가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는 쪽으로 가느냐가 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 통합 찬반 투표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통합 찬성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확정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제 반대파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전당원 투표가 끝났고 최종 집계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투표 참여율은 23%에 그쳤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 중에 그 찬성이 74.6%, 반대가 25.4%입니다. 그러면 전 당원으로 따졌을 때 이 합당을 전제로 한 안철수 대표의 신임은 17.02%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말의 국회에서 존재감을 엄청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인사가 통과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와서 네네. 특히 지난번 연말 그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정말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2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원내에 있어서의 그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원내에서 소위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의 찬성이 아니면 쉽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국민의당이 지금의 30여석 의원으로는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게 양분돼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20석짜리로 국민의당 통합신당과 구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이 소위 20대 5대 5. 였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합의 이혼이라는 형태라든가 그다음 신당 창당 방안이 있는데 합의 이혼하게 되면은 비례대표들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당의 통합에 합류하는 국민의당 의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응해줄 가능성은 없고 그러다 보면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15일 날 전에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2월 15일 날까지 창당해야 국고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 통합의 흐름에 합류한 뒤에 또다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 가능성까지 해서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반대파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 신당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지난 연으로 나뉘어 있게 되면은 이게 그 어느 쪽도 사실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에 복잡한 이런 양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남은 그 호남계 의원들의 입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민주당과의 어떤 그 연대라든지 이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참 소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사실은 국민의 이제 그 의사를 묻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릴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이 급격하게 죽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도 봐야 되고 또 이 통합 과정도 봐야 되고 참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국회 정론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처음에는 통합 전당대회를 저지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에서 저지를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통합을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통합 반대파가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결의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안철수 대표 사퇴를 결의하기는 저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 반대파가 현역 의원은 좀 통합 반대파들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무회의라든가 전대에서 통합 반대파가 이 세력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위협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실현되는 카드는